지금은 유시민이 필요하다. 유시민 작가는 체포 리스트에 없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본 분인가 봐. 어르신이 갑자기 오더니 내 손을 꼭 붙잡고 도망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머리도 못 감고. 면도도 못하고. 어르신이가 머리 한 거거든요. 나는 야상에서 떠든다. 국회 안 간다 주인데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고 이건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 얘기하고 나면 틀림없이 또 한 30년 음모론자 소리 들을 텐데. 근데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했어. 그리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전화 온 사람이 유시민 작가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제보자가 누구야? 아니지. 제보자가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브래드 셔먼이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하루 전에 했다는 거야. 내 말을 처음으로 믿어주고 그 근거를 찾아낸 분이 유시민 작가. 박수! 근데 듣고 보니까 딱 맞는 거야. 브래드 셔먼 인터뷰를 교차 편집한 거예요. 유시민 작가 얘기 듣고 우리 제작진이 만든 건데 잠깐 봅시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임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수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국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 줄 알았어요. 셔먼 인터뷰가 있는데 너무 이상하게 후속 보도도 한 개도 없고 이게 엄청 중요한 충격적인 내용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뉴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 경력이 거의 30년 된 하원 의원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얘기인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이거를? 그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항적 추적 사이트에 고공정찰기 그 항적이 나온 걸 보고 동아일보 어떤 기자분이 기사 쓰는 것도 그거 봤어요 그날. 네. 이것도 이상하다. 원래 북한을 정탐해야 예. 되는데 남한을 정탐하고 원래 있었다. 휴전선 근처에서 이렇게 높이 떠서 북한까지 다 봐야 되는데 막 포항 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후속 보도나 이런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한데 미군이 뭐지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뉴스공장에 국회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중계로 봤어요. 그걸 보는 동안 그 두 건의 기사가 생각이 났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바로 전화해서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총수는 또 모르대. 나는 그걸 본 게 아니고 나는 담화를 보고 이거는 아직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뭔가 있고 아직 남아있는 위험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 받고 나서 나도 기사를 봤지. 이거 맞네? 다 연결되는 내용이네?
저도 이제 계엄령 3회차잖아요, 인생에. 중학교 다닐 때 10월 유신 그 계엄령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18 전에 그 계엄령 알고 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미국 쪽에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총수가 이제 과방위에 가서 국회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거였어? 이런 거였어? 한국 군대가 한국 안의 특정 지역에서 공격 행위를 하고, 그러면 미국은 했다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북한의 공격인 척 해도 자기들은 알았을 것이다.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인과 세계에 사실대로 밝혔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원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이례적이어서 눈여겨본 건데. 그러고 나서 기사가 많이 났어요. 일단 한동훈 사살에 관해서는 한동훈 본인이 말을 했잖아. 자기도 너 죽는다는 얘기를.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보태드렸습니다. 게다가 노상원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미군 사살.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근데 어제 미복귀 블랙이 있다. 진짜 무서운 얘기지 이거. 미복귀 블랙이 있고 청주공항하고 성주 사드기지. 하나 더 있어요. 대구공항에 있어요. 세 군데를 테러하는 그런 블랙이 대기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근데 사드를 공격한다는 건 결국은 미군을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안 끝난 건 맞죠. 총수는 제보를 많이 받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강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제보가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처럼 가끔 나와서 뭐 비평 한 번씩 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판단도 좀 하기 어려워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잖아. 네, 그러니까 각 행위 주체들은 각자 자신의 동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목표가 다 있어요. 이게 전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런 거밖에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총수가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맞아, 안 끝났어. 그리고 그 브래드 셔먼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가 누구를 중간에 넣고 섭외를 해가지고 MBC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보를 들은 거지, 셔먼. 예, 한국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이. 얘네들이 뭘 많이 준비했어요. 뭘 많이 준비했어요. 예, 그러면 국회만 딱 점령을 하면 이제 계엄 해제를 못하니까 시간 여유를 두고 제일 먼저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해서 국회를 사실상 이제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부족한 계엄의 명분은 나중에 이런 소요 사태나 이런 걸로. 그렇게 갔으면 이제 이게 혁명적 상황으로 가죠. 또 확대 증폭된 1980년 5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초장에 실패했네? 아니, 계엄군도 오기 전에 국회의원들부터 와버렸어. 그리고 시민들이 더 먼저 와가지고. 아니, 그 헬기 소리도 아직 안 나는데 야당 대표가 막 SNS 라이브 켜고 막 담 넘어 다니고 막 난리야. 그래갖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가기로 돼 있던 것들이 초장에 딱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가 다 올스톱 된 거죠. 지금은 혁명도 아니고 혁명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혁명인 듯 혁명 아닌 혁명 같은 정세. 이게 지금 정세예요.